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그리고 아셔야 할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안 찍었는데, 예, 그동안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예, 여러 가지 일적으로 바쁘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영상을 보니까 벌써 20개의 영상, 약 20개, 19개 정도의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면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가 계속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예,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터가 뭐냐면 우리가 GA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서버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을 때 필터를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모든 GA 계정에서 필수로 적용하면 좋은 필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A 화면을 보기 전에 이미 보고 있지만 보기 전에 필터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필터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터에도 적용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 예, 뭐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필터가 한 번에 적용된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필터가 적용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필터가 적용된다는 점. 예,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아셔야지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점. 예. 왜냐하면 필터는 세그먼트와 다르게 한번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면은 그 이전 데이터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 보기에서 필터를 미리 적용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그 후에 운영용 보기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기를 생성할 때 음, 보기를 하나만 운영하지 마시고 테스트 보기와 어, 로우 데이터 보기를 같이 운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보기에 반드시 필터를 적용해서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용 보기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필터는 적용되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거를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도식을 좀 그려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어, 호스트 이름이 3개가 있어요. 따따따.myshop.co.kr myshop.co.kr 그 다음에 m.myshop.co.kr이 있습니다. 예, 보통 따따따로 들어가는 호스트 이름이 PC 쪽 트래픽이고요. 그 다음에 m.myshop.co.kr이 모바일 쪽이죠. 예, 그래서 필터를 적용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필터가 지금 화면상에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필터가 m.myshop.co.kr 호스트 이름을 포함하는 필터이고요. 두 번째 필터가 크롬 브라우저 트래픽만 포함하는 필터예요. 근데 지금 적용되는 순서가 지금 마이샵 이 필터가 상단에 있죠. 그러면 이 필터가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 트래픽만 포함 필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두 개의 필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필터의 위치가 상단에 있으면은 그 필터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터를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트래픽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는 혹은 GTM으로 추적하고 있는 경우 모든 트래픽이 다 들어오게 되죠. 예. 근데 나는 나 모바일 트래픽 쪽만 일단 좀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필터를 적용해야겠죠. m.myshop.co.kr 도메인만 포함 필터. 이 필터를 적용하는 순간부터 이 두 개 호스트 이름으로 들어온 트래픽은 수집이 안 되고요. 지금 m.myshop.co.kr 트래픽만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바로 밑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 필터, 크롬 브라우저 트래픽만 포함이라는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도메인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유입된 트래픽만 GA로 수집이 되게 됩니다. 기타 뭐 익스플로러나 사파리 브라우저로 들어온 트래픽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필터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필터는 필터가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필터를 실제로 GA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보기에 접속을 하셔서 보고서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관리 메뉴 왼쪽 하단에 있는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설정 메뉴로 넘어가겠죠? 설정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필터 같은 경우는 이 우측에 맨 우측에 있는 보기 단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지금 필터 메뉴가 있고 지금 계정단에도 보면은 필터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여기 보기 쪽에 있는 필터는 해당 보기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정단에 있는 필터는 이 계정에 속한 보기에서 생성한 필터가 모두 이쪽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필터를 생성해 놓고 한 10개의 보기에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은 각각의 보기마다 필터를 만들지 마시고요. 이쪽에 모든 필터 메뉴로 가셔서 한 번에 필터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제가 모든 필터 눌러볼게요. 모든 필터 누른 다음에 제가 굉장히 테스트한다고 굉장히 많은 필터를 생성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임직원 IP 대역 트래픽 제외라는 필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건이 있고 밑에 내려보면은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보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두 개 보기에 위에 있는 임직원 트래픽 제외 필터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각 보기마다 들어가서 필터 설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GA 처음에 배울 때 10개 보기에 필터를 전부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 각각의 보기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는데 한 번에 모든 보기에 필터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계정단에 있는 모든 필터 메뉴로 들어가셔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기단에서 일단 필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기단에 보시면 지금 밑에 5번째 메뉴로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를 눌러주시고 필터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만든 필터들이 쭉 보이고 그 다음에 필터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네.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 필터 추가 버튼이 안 보이신다 그러면은 보기에 대한 보기 수정 권한이 없으셔서 그래요. 보기 수정 권한이 없으시면은 필터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계정 담당자한테 나 보기 수정 권한 좀 달라. 필터를 추가해야 되니까 보기 수정 권한을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필터를 이미 다 적용을 해놨어요. 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어, 이 지금 보이는 보기 필터들을 계정을 처음에 세팅을 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적용을 해 주시거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5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임직원 IP 대역 트래픽 제외 필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직원 트래픽 혹은 대행사 트래픽은 어, 우리가 보는 GA보기에서 제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페이지를 열거나 이럴 때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테스트를 어, 이 페이지가 잘 작동하는지 서비스 결제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 결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GA 보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임직원 IP로 들어온 트래픽은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페인 소스랑 매체를 소문자로 변경해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페인 소스랑 매체를 소문자로 일괄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스 매체 데이 보고서에 가면은 다양한 소스 매체들이 나오는데 동일한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대문자라서 혹은 어떤 거는 소문자라서 GA에서 다르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네이버 CPC라는 소스 매체를 적어 봤는데 GA에서 소스 매체 보고서를 가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예. 분명 똑같은 소스 매체인데 대소문자 때문에 대소문자가 달라서 행이 한 개로 수집돼야 되는 게 지금 3개로 수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소문자로만 수집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GA 계정을 초반에 세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소스 통합 필터인데 이거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 소스 매체 보고서를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소스를 확인했을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뭐 m.facebook.com 소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l.facebook.co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동일한 페이스북에서 들어온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로 보여주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서 들어왔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들어왔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정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발 도메인 트래픽 제외. 이것도 좀 마찬가지죠. 순수 고객의 트래픽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 도메인 트래픽은 좀 제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뭐 dev. 뭐뭐뭐 이렇게 나가거나 뭐 스테이지.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도메인이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호스트 이름 수집할 때 아예 제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도메인 통합이라는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도메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따따따.myshop.co.kr이 있고 myshop.co.kr이 있는데 PC에서 접속을 했을 때 그리고 모바일이 있겠죠?
모바일은 보통 거의 다 이 도메인을 따라가요. 예, 그죠? 모바일로 접속하면은 도메인이 이렇게 이 M점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PC 같은 경우는 따따따로 들어가도 PC로 접속이 되고 따따따를 빼고 들어가도 PC로 접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을 아예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PC에서 들어온 트래픽이니까. 어, 들어와서 화면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뭐 따따따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따따따를 뺀 형태로 수집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 두 개 중에 트래픽이 많은 쪽의 도메인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따따따는 무조건 PC 트래픽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도메인으로 통합 필터를 적용하시거나.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정 방법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임직원 IP 대역 트래픽 제외 필터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지금 필터 설정이 보이죠? 필터 설정이 보이는데 필터 이름을 일단 넣으시고요. 예, 필터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 정의된 필터가 있고요. 이거는 G에서 디폴트로 그냥 정의해 놓은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죠. 뭐 도메인 혹은 디렉토리, 호스트 이름 정도인데 이 사전 정의된 필터 사용하지 마시고 맞춤을 누르세요. 맞춤을 누르셔가지고 맞춤을 누르시면은 제외할지 포함할지 뭐 소문자, 대문자 등등의 값들이 있는데 저희는 임직원 트래픽을 제외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 라디오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 입력란에서 측정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IP라고 치시면 돼요. IP라고 치시면 IP 주소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거기 밑에 그 임직원 그 IP 대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IP 대역 모르시는 분들은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일 IP 대역을 쓰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네이버에서 IP 주소 확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IP 주소 확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녹색 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IP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 확인이라고 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IP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예.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 필터가 적용된 이후부터는 임직원 트래픽은 제외된 채로 GA로 수집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는 캠페인 소스 매체 일괄 소문자 변경 필터인데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 어떻게 됐는지 누르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름을 입력하고 두 번째 필터 유형에서 사전 정의됨 아니고 맞춤을 누르신 다음에 소문자를 누릅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소문자로 변경해서 수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말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래서 랩하는 줄 알았어요. 네. 소문자를 선택해 주시고 캠페인 소스라고 선택되어 있는데 소스라고 여기서 한글로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소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항목들이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대문자 소문자로 뒤죽박죽 수집되는 것들이 이 필터가 적용된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소문자로 다 수집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전 데이터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이전 데이터도 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필터가 적용된 이후 시점부터 필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 매체도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 소스를 통합하는 경우 눌러볼게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름을 입력하고 사전 정의됨 아니고 맞춤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찾기 및 바꾸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를 바꿀 건데 어떤 데이터를 바꿀 건데
우리는 페이스북 소스 데이터를 바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소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문자열 이거를 밑에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밑에 걸로 밑에처럼 바꿔서 수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띄워볼게요, 조금. 페이스북 양 옆에 뭐 이상한 문자가 기호가 붙어 있죠. 문자 부호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 부호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그 정규식이라 그래요. 정규식.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식에서 이 점이라는 거는 뭐 A가 될 수도 있고 숫자 3이 될 수도 있고 뭐 느낌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점이라는 게 정규식에서는 모든 문자를 의미하고 이 아스타죠. 이게 쉬프트 누르고 8 누르시면 아스타라는 별 표시가 뜨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점 아스타 같은 경우는 점 아스타.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는 단어 앞뒤로 어떤 단어가 오든지 나는 어떤 단어가 오든 간에 나는 이 그 해당 단어를 그냥 페이스북 이렇게만 수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앞뒤로 어떤 문자가 오든지 앞뒤로 어떤 문자가 오든지 간에 나는 그냥 주위에서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수집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네.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가운데 인스타그램 넣고 양옆에 점 아스타 넣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양옆으로 뭐 어떤 문자가 오든지 간에 나는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수집을 할 거야 라는 필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신 다음에 이 필터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지난 7일 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저는 실습용 블로그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쇼핑몰을 운영하신다거나 실제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이걸 눌렀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걸 눌러보셔가지고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발 도메인 트래픽 제외라고 있죠. 네, 이것도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지금 이름 입력하고 맞춤이고 제외하는 거죠. 호스트 이름, 도메인을 제외한다. 근데 필터 패턴을 보니까 여기도 또 이상 문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개발 도메인 같은 경우는 dev. 뭐 이렇게 나가거나 stage.myshop.co.kr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게 개발 도메인 경우가 많고 스테이징 도메인이라 해가지고 실제 운영 도메인이랑 환경을 비슷한데 도메인만 다른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경 작업을 했을 때 운영 도메인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도메인을 스테이징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트래픽과 여기서 들어온 트래픽은 실제 고객 트래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정규식을 넣었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지금 이 표시 같은 경우는 5월이라는 표시예요. 또는 이라는 의미고요. 뭐 A 또는 B를 수집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Shift 누르시고 Shift 플러스 샵 버튼 Shift 플러스 샵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알파벳 L이 아닙니다. 예, Shift 플러스 엔터 위에 있는 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는이라는 의미예요. 또는. 예, 그리고 지금 이 꺽쇠 표시가 있죠. 예, 꺽쇠 표시는 뭐냐면 무조건 이 단어로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대부
D로 시작한다. D로 무조건 그 단어 혹은 문장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S로 시작한다. 그죠? 이거 다음에 있는 문자로 무조건 문장이나 단어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시작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위에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dev 또는 stg로 시작하는 경우겠죠? 그죠? dev 또는 stg로 시작하는 경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개발 도메인은 제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 확인을 눌러보시면 지난 7일 동안 들어온 트래픽 중에서 너의 개발 도메인이 어느 정도야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해 되시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PC 도메인 통합 필터가 있는데 이것 눌러볼게요. 조건을 보기 위해서 봤더니 이름 입력하고 맞춤 유형 선택하고 찾기 및 바꾸기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바꾼 거냐 그랬더니 호스트 이름을 바꿀 거고 지금 myshop.co.kr 이라고 되는데 양옆에 이상한 문자가 붙어 있죠. 네, 이것도 정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음 문자로 시작하는 이거 다음에 오는 캐릭터로 그게 단어나 문장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M으로 시작되면서 myshop.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고 R 뒤에 지금 달러 표시가 있죠. 이거는 무조건 R으로 문장이나 단어가 끝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myshop.co.kr 인 도메인만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정규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트래픽이 필터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지금 문자열을 myshop.co.kr로 바꿔줘라 라는 필터인 거고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PC 쪽 그 호스트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뭐 따따따로 할 건지 혹은 그냥 마이샵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트래픽이 많은 쪽의 도메인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좀 기본적으로 주위에서 계정 세팅을 할 때 적용해야 될 필터는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쇼핑몰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금융사 계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는 필터는 다르겠지만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유입 트래픽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직접 유입 트래픽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